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가상자산 대표주자 비트코인에 불이 붙었습니다. 꿈으로 불리던 1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비트코인의 질주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어제 돌파했죠. 네. 지금 시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1억 원 돌파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하고 좀 급한 업앤다운이 좀 있지만 네. 좀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1억 원 돌파 정말 가능할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억 원 딱 돌파하는 순간. 어저께 제가 만났던 강의장에 비트코인 갖고 있는 분들, 커뮤니티 있던 분들 표정이 다 밝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고 저분은 비트코인 있는 분이구나, 없는 분이구나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비트코인 ETF 했을 때 비트코인 ETF. 네. 분명히 제가 에너지가 모여 있고 그리고 ETF가 승인될 것이라 좀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 네, 예. 그게 분명히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돼 융합된 시작점이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반감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에너지가 모여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사실은 그 상승 여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1억 원이 돌파한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위에서 말씀하셨다면 꿈에 내 생전에 1억 원을 보는구나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어저께는 제가 만났던 강의장 아니면 예. 커뮤니티에서 예. 굉장히 표정이 좋았던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만 오른 건 아니죠? 다른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도 좀 함께 지금 오르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 메커니즘 자체가 예. 비트코인이 오르면 예. 알트코인도 뒤따라서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상승세 원인으로 아까 비트코인 ETF 말씀해 주셨는데 그 ETF가 승인되고 나서 ETF를 사기 위해서 ETF 그 돈이 얼마나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게? 500억 달러. 500억 달러. 네, 거기서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뭐 피델리티나 예. 대표적인 뭐 블록락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의 500억 달러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블록락은 한 20만 개를 좀 매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만 개를 네. 샀다. 그러니까 블록락 레리 핑크 회장이 얘기했죠. 모든 자산은 토큰화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 뭐 주식, 증권, 토큰이 다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시작점이 블록락이 ETF 승인 이후로 20만 개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좀 차트에 남아 있는 것처럼 각각 뭐 블록락,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다 이렇게 좀 투자액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거의 전체 합치면 500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돈이 몰리면 저런 ETF에서 비트코인을 사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현물 ETF이기 때문에. 현물 ETF니까. 어제는 영국도 비트코인 ETN 상장지수 증권을 승인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 이거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ETF처럼 예. ETN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파생 상품이잖아요. 만기가 있는 예. 증권인데 그것도 ETF 승인됐듯이 영국에서도 ETN을 승인할 거야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같은 거네요. 그쵸, 미국의 같은. 현물 ETF와 성격이 비슷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와 ETN의 뭐 차이점은 좀 있긴 한데 그건 뭐 좀 더 뭐 설명을 뭐 드릴 수 있는 자리긴 뭐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ETF처럼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처럼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노트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채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에너지가 모이고 있고 연결과 융합된 시작점이라 제가 말씀드려서 사실은 그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금융권에 이걸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랙락, 피델리티 아까 보셨던 이런 모든 메이저 업체들이 다 자산 운영을 하고 있고 ETN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직접 하는 거죠.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ETF가 거고. 하는 거는 자산 운용사가 자산운용사가 ETF가 하는 것이고. ETN은 증권회사 직접 운용을 하는 거기 성격은 때문에. 비슷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채굴 보상에 따르는 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이제 4월 맞습니다. 중순경으로 돼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큰 겁니까? ETF와 동달아서 수요는 늘고. 그리고 공급이 주는 그러니까 반감기 때 이후로 1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건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반감기 후에.
반감기 그 전으로. 기간에 한 1년 정도, 1년 1년 정도. 6개월 정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건 이미 데이터가 많이 다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래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4월달 예정돼 있어서 예.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 두 가지의 그 가장 큰 원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폭등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이렇게 좀 약간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감기가 딱 기대했던 반감이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좀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굉장히 물론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렌드 보면 예. 1에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약간 상승의 그런 트렌드가 있는 그런 거죠. 트렌드를 과거 3번이 그렇게 보여왔고 이번에 4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반감기에도 길게 보면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거네요. 그리고 또 ETF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들도 더 있고. 그러면 최근에 이 반감기 ETF에서 수요 늘어나고 또 하나 이 달러 가치라든지 네. 금리 인하도 영향을 준다는 이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현재 현물 갖고 있는 예. 이 현재 기존 리건 경제 시스템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거기에 불안정이 있을 때 예.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주는 거죠. 금리나 지금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점은 뭐 모르지만 네. 한 6월이나 뭐 7월 정도 있을 거라니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게 어차피 이게 경제랑 이제 연결돼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가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 어쨌든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그런 거와 이제 비트코인도 영향을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금리나 가능성, 시점과 달러 가치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상승 요인을 받고 지금 우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1억 원을 돌파했잖아요. 네. 또 이 외국 거래소도 지금 72,000달러 네. 올라갔다가 지금 그 밑에서 있는데 네. 같은 시간대에 우리 거래소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한 7% 정도 높다. 그래서 네. 김치 프리미엄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저희 나라가 자체가 약간 개인 수요자가 워낙 많죠. 우리는 개인 수요자가 많고 해외에서는 뭐 법인이라든지 약간 그걸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뭐 개인 투자자의 더 수요가 많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 주식 투자자도 개인들이 많이 해요 직접 그런 거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법인이나 그런 게 좀 투자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폐쇄성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폐쇄성. 그래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환치기처럼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도 많고 예. 그리고 현재 폐쇄성 때문에 가격이 보통 이게 그래프 보시면 거의 한 뭐 지금 7%에서 7%. 굉장히 많았을 때는 한 15%, 20%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7%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7%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크죠. 왜 같은 비트코인인데 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왜? 거니까. 뭐 물가도 아니고 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만 저게 또 비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 그런 게 일어나고 실제 있어요. 그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해외에서 사가지고 국내에서 팔고. 왜냐면 바로 7% 바로 그 차이만 이게 해도 이익이 굉장한 거잖아요. 7% 하루에 만약에 7%라 그러면 연간으로는 대단한 건데 맞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좀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개인들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개인들도 할 수가 있죠. 개인들도. 개인이면 다른 해외 거래에서 사서 예. 우리나라에서 업비트에서 팔면 되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자 보호나 여러 가지 트래킹을 해서 예. 점점 좀 까다롭긴 하지만 실제 개인 투자 저도 뭐 주로 기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 주위에서 그런 거를 직접 뭐 실제 그걸 실행하는 분들도 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개인들이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우리는 지금 못 사게 이번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선물 ETF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선물도 막았다가 뭐 다시 풀려서 아, 금융이 어쨌든 그런 현재 규제 속에 있어서요. 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총선 이후라든지 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아직은 현재는 ETF가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조금 허용될 가능성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총선에 약간 공약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총선 공약으로? 이런 조금씩 나오고 있다,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1억 원을 돌파하니까 언제까지 오를까? 정말 이제 궁금해요, 정말. 예. 왜냐하면
이 가격이 10년 전에 뭐 한 거의 1,000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오를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현재 그 전망들이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좀 기관 투자가들의 조금 어떤 신뢰할 만한 전망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 전망은 예. 저도 블록체인 7년 차인데 저도 이게 워낙 업앤다운이 많은 당이 다이나믹한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공신력 있다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이제까지 과거 데이터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과거 데이터로. 그래서 왜냐면 뭐 반감기 이후로 물론 떨어져 다시 올랐던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상승률이 거의 지금 올해만 해도 거의 150%, 뭐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전망 일반적인 경제에서 보러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이 에너지가 모여 있고 폭발되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상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 전망이라 보이기는 일단 데이터로서 데이터로. 지금 제가 10년 넘게 비트코인이 이런 시장에서 바이오제는 실질적인 뭐 이쪽 기존 금융권에서 아 이건 정말 다 사기야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월스트리트나 SEC는 예.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일부에서는 사기라고 했지만 월스트리트는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 뭐 골드만삭스, JP 모간 다 회장들이나 SEC가 예. 이건 다 뒤에서는 다 사실은 시스템 준비 이런 디지털 자산 다 준비했다는 건 뭐 명확한합니다. 뭐 네. 스타벅스 다 준비하고 이런 사실은 저희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와 진흥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가격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시장으로 가는 거는 명확한하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규제 일변도죠. 맞습니다. 현재는 뭔가를 인정을 안 해주고 허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래서 지금 뭐 STO나 CBDC 이런 게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 안타까운 건 이제 약간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골든타임을 정부 규제로 비트코인 산업 관련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ETF로 사실 돈을 버는 건 코인베이스라든지 예. 그 미국에 있는 거래소죠. 그런 다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가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가격 얘기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1억을 찍었죠. 사실은 1억이라 얘기했을 때는 제 기억나시면 그 크리스 윈터에서 이게 왜 1억이라 얘기하면 다 난리가 났었는데 예. 어쨌든 이게 내러티브가 있어서 또 있지만 왜 이게 1억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잘 이 산업이 어두운 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 1억까지 가야 되느냐? 뭐 쓸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금처럼 디지털 금. 인프라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 가치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지만 예, 이제 예. 본질적인 부분은 이 시장에서 1억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많은 뭐 골드만삭스나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예. 이거를 다 채용하고 있다는 거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차원에서는 네. 모든 자산은 증권화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산은 증권화 될 수밖에 없다. 여튼 가격 전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꽤 유명한 큰 은행인데 여기서 뭐 그랬더군요. 2025년에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산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망을 한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랄까, 뭐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공급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뛸 거다.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전 세계 모든 자산이 그 비율이 지금 현재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외환이라든지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시총 기준으로 현재 예, 1%에서 1%. 1.5%가 안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그 많은 자산들이 조금만 와도 굉장히 현재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전체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으로 조금만 온다면. 그래서 아마 스탠차에서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는 것보다는 제 느끼는 건 뭐냐면 예. 기존 아까 모든 증권 자산이 토큰화되어 되는 거는 뭐 면허가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디지털 경제 원리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자산 중에서 현재 1%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ETF가 하나의 예인 거고요. 예. 그런 모든 큰 뭐 99%, 98%의 자산들이 조금씩 비트코인으로 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조그만 자산이 오면 그렇게 등락이 올라서 그렇게 원리 자체가 다른 자산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움직인다면 전체 자산의 1%니까 현재는 그렇죠.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그러면 가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또 전망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분 있죠. 로버트 네. 키요사키.
4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게 투자할 만한 분들이 귀가 좀 솔깃할 것 같은 그런 좀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것도 역시 자산 이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그런 겁니까? 분들은 그냥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디지털 연결, 융합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뭐 기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 가치를 보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약간 좀 다른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뭐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지금 예. 이 투자 대리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좀 제가 참으신다면. 제 주위에 있는 처나 예. 주위에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매달 예. 분할 투자를 해라. 분할 투자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처럼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뭐 10%, 15%라도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일부 자산, 일부 여유 돈을 적립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이 자기가 들어가야 네. 공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산의 10%, 15% 여유 자산 갖고 매달 적립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하고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